넉넉한 수리산은 열정 어린 등산가에게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을 전하려는 열정 넘치는 예술가에게도 한 자락 곁을 내주었는데요. 자연과 전통의 만남이라 점점 더 궁금해지는 예술가의 작업실, 살짝 들여다볼까요? 김진욱 씨는 사실 공해가 이기 전에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이름을 먼저 달았습니다. 국보 1호를 전체 복원하는데 화재가 나서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복원을 했는데 그것도 최고 상층 부위를 제가 손댄 거죠. 우린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 다니시다가 이렇게 쳐다보시면 하얗게 돼 있죠. 녹마루 부분이. 그걸 제가 공사를 했는데 강물과 해초를 이용한 회반족으로 국보 1호의 복구에 참여하며 전통 미장 명장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되살려낸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경복궁 자경전에 있는 꽃담, 그 문양을 그 크기와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경복궁 자경제는 8세트의 그 문양이 있는데 원래는 9세트의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게 이제 훼손되고 다시 복원하면서 잘못 복원한 거죠. 원래 거기에 있는 글씨가 낙강만세 만년장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자하고 세자가 지금 없어요 거기에.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가 지금 없고 요 문양도 없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잘못 복원한 거죠. 꽃담이라는 어여쁜 이름처럼 우리의 담은 그저 공간을 나누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담 안에 사는 이가 담 밖의 이에게 건네는 정다운 인사이자 개성 넘치는 예술이었죠. 궁궐 안에 있는 꽃담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경복궁에 꽃담이 제일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볼 수 없지만 특히 그 경복궁 자경전 인근에 그 주변에 보면 벽이 온통 꽃담으로 돼 있고 서민들의 담장도 뭔가 그냥 밋밋하게 길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와를 오려서 거기다가 꽃 문양을 만들기도 하고 뭐 나비나 짐승 문양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치면 결코 알 수 없는 보물. 하지만 그는 발견했고 완성해냈습니다. 그에게 전통 꽃담은 열정의 실타래를 끊임없이 풀게 하는 보물이었고 그의 손끝으로 되살아난 꽃담은 군포의 보물이 되었으니까요. 휴전 직후에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는 뭐 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다 겪던 시대인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일은 처음에 일을 하면 지루하거나 뭐 많이 힘들거나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고 뭔 작품에 몰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져보면 무슨 저 콘크리트 발라놓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응? 딱 보기에도 콘크리트 같은데요? 딱딱하고 손에도 안 묻어나잖아요. 전혀. 가루가. 시멘트가 없을 때는 벽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백토를 발랐거든요. 성분을 조사해 보면 백토가 사람 인체 성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볏짚이 이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끊어지죠. 우리가 이제 전에 이게 줄다리기 양쪽에 수백 명씩 해가지고 줄다리기도 했는데 짚을 다 꽈가지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황토에다가 섞어서 바르게 되면은 그 갈라지지 않죠. 400~500년 된 건물을 이렇게 뜯어보거나 했을 때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볏짚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흙에다가 갈라지거나 그 약할까봐 예. 이 볏짚을 아주 잘 넣어서 이렇게 볏짚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흙을 썼다가 버리면 또 그냥 흙 되잖아요. 탄소 중립 얘기고 친환경인 걸 얘기할 때는 전통 재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대 재료인 시멘트나 화학 재료에 밀려가지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견해서 이런 걸 활성화하고 현대 생활에 유효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장이라 해서 단순히 병마감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좋은 흙, 전통의 재료를 고집스레 지키며 오늘도 삶의 공간을 건강한 기운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가 단단히 채워놓은 백토 위로 새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군포의 평화로운 호수에도 새가 날아듭니다. 호숫가를 따라 여름에 물들인 진초록 녹음 속에 둘러싸여 걷다 보면 수리산 골짜기 반가운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생태공원과도 만날 수가 있고, 봄이면 산 전체가 온통 붉은 빛깔로 피어오르는 철쭉동산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군포에는 색색의 풍경만큼이나 눈길을 잡아 끄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도구가 필요치 않다는데요. 군포에 살면서 1974년도부터 오늘까지 이 부단자로, 이 가란자로 거머쥐고 살고 있는 전강예술가 진공재입니다. 세계 서예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을 만큼 서예가로도 이름을 알려온 진 작가는 동시에 개성 넘치는 정각예술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장입니다. 예술가들이 자기의 신빙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에 새겨가지고 작품에 찍는 것을 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각이에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건 이제 진공재라고 하는 도장인데요. 네. 이것은 낙관용 도장이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돌에다 상처 내는 건데, 돌에다 상처를 얼마나 아름답게 내느냐가 문제죠. 한번 간 자리는 그냥 끝이잖아요. 그 메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게 찰나의 예술일 수 있죠. 순간적으로 긁어내고 쪼아내고 판에서 그 조형적 효과를 획득하는 예술이니까요. 아주 몰입이 돼야 되고, 몰입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이게 마력처럼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생채기로 완성되는 마력의 예술. 그 상처는 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술가의 삶 역시 숱한 상흔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예술의 길이라는 것은 매우 고독한 길이에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죠. 혼자 돌과 종이와 먹과 칼과 이런 그 싸움이고 전쟁인데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묻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오르려 했는지 묻지를 마라.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6살에 집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리 저골목을 다니다가 밥벌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그 도장을 파기 시작했어요. 기왕에 파는 도장을 좀 잘 새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를 배우게 됐고, 군포에 숨겨진 보물 명장 1호라고 해가지고 초대전도 하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 얻어 먹었으면 됐지,
그래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에 왔을 때 다시 정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내 인생이 전부였어요. 이 작품의 값은 한 예술가의 인생 전부입니다.